정부가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이상 과열 현상을 잡기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투기 수요는 막되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 조달은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게 대책의 핵심입니다. 경제부 부동산팀 강진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당초에는 이 투기 과열 지구에만 해당되지 않을까 했는데 서울 전 지역의 전매가 제한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강동, 서초, 송파, 강동 등 이른바 강남 4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니까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가 됐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 그러니까 이제 그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기간이 이제 강남 4구 외에 다른 모든 지역, 그러니까 21개 서울 자치구 모든 지역까지 금지를 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이제 서울의 아파트 분양권은 이제 시행사 등에서 이제 그 분양받은 사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입주돼 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이제 사고 팔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적용되는 시점은 이제 오늘이 6월 19일인데 오늘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뜬 아파트부터 일단 적용이 됩니다. 예. 오늘 오전에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약시장 과열 진정을 위해서 서울 전역의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하고 네, 이전에는 청약 관련해서 규제를 받는 지역이 37곳이었는데 이것도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3일, 그러니까 11.3 대책에서 청약 조정 제도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제 청약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인데 예. 이때 당시에 서울 25개 자치구를 포함해서 이제 모두 37곳에서 이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됐는데요. 오늘 대책에서는 이제 부산 기장군과 부산 진구 그리고 경기도 광명시를 포함해서 이제 네. 3곳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두 40곳으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들 지역의 특징을 보면 이제 청약 경쟁률과 이제 주택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제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곳들입니다. 예. 이에 따라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7곳에서 40곳으로 늘어났고요. 이제 기존의 규제를 받았던 지역을 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25개 모든 구 그리고 해운대구 등 부산시에서 일부 그 주택값이 높은 지역 그리고 세종시 등이었습니다.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이 되면 어떤 규제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세대주가 아닌 그 사람과 5년 안에 당첨된 적이 있는 세대에 속한 사람 그리고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이제 다주택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청약 1순위 청약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뭐 집값 상승의 진원지라고 꼽혔던 네. 강남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됐죠?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제 정부가 이제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등 이제 청약 관련 규제 지역 그러니까 이들 해당 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를 줄였습니다. 역시 그래픽이 좀 나가고 있는데 이제 기존에는 과밀 억제 권역 안에서 이제 최대 3채까지 허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한 채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만 가능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이제 주택을 여러 채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여러 채 사둔 사람들이 네네.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 주택값이 오를 것을 예상을 해서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요. 그런데 예. 이 그 주택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 주택 허용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미리 여러 채를 사둔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지분을 이제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자, 이거 집 사려고 대출 받아야 되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주택담보대출 그 규제가 강화가 됐어요. 어떤 내용이죠? 네, 일단 주택담보대출 그 관련 규제 용어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LTV와 DTI 용어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먼저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는요, 이제 담보로 설정한 집값 대비 이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LTV가 70%일 경우에 이제 1억 원짜리 집은 이제 70%를 적용을 해서 7천만 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다음으로 총부채 상환 비율 DTI라고 하는데 연소득 대비 대출 상환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DTI가 만약에 60%일 경우에 연소득이 5천만 원이면 60%를 적용하면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연간 3천만 원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서
이제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7곳에서 40곳으로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40곳의 해당 지역의 LTV와 DTI를 각각 60%와 50%로 강화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70%와 60%였는데 이제 10%포인트씩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담보로 설정한 집값 대비 대출금 비율이랑 이제 소득 대비 대출금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네. 이제 그만큼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네. 정부가 그 과도한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 돈줄을 조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정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의 어떤 수요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고 좀 투기적인 수요, 과도하게 차입에 의존해서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약간 투기적 수요를 필터 아웃 시키는 데 네, 앞서 이제 기재부 1차관인데요. 기재부 1차관이 투기적 수요를 거르겠다. 결국은 이제 선별적으로 이제 지역별 대상별로 이제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자금줄은 조이지 않고 네. 이제 투기적인 수요만 조이겠다라는 일단 의미로 선별적으로 LTV, DTI가 강화됐고요. 이와 더불어서 좀 더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파트 집단 대출 심사가 강화가 됐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집단 대출에는 DTI와 같은 이제 대출 규제가 적용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 아파트 집단 대출은 건설사가 보증을 끼고 이제 진행된 대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적용이 안 됐는데 이제 이번 대책을 통해서 집단 대출 가운데 이제 입주하기 전에 잔금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잔금 대출 부분에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50%를 적용하겠다라고 일단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신의 그 연소득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돈이 아까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절반이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그 돈을 빌릴 때 아파트 분양을 할 때 분양시장에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실제로 자기가 살 건지 예. 투자 목적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그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데 과연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지는군요. 네, 지금까지 강진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